국내 코로나19 환자가 900명 가까이 들어 이제 5,000명을 넘었습니다. 첫 환자가 확인된 지 43일 만입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70대 이상의 환자 3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23명은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검사의 우선순위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에서 고위험군 환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배양진 기자, 이 보건당국은 검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대구시 또 방역대책본부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천지의 무증상 신도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중증이 될 위험이 큰 일반 대구 시민들을 검사할 기회는 놓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대구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제 더 늘어난 대구시 환자들을 보면요. 신천지 관련으로 확인이 된 사람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검사는 일반 시민 모두 하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부터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이 환자가 상태는 어떤지, 기저질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네, 증상이 심한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벼운 환자들은 퇴원을 시켜서 병상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에는 병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부터 우선 이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병상을 비워서 중증 환자, 고위험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열이 나지 않고 증상이 좀 완화된 환자들은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퇴원을 할 수 있게 지침을 좀 완화를 했기 때문에 각 병원 의료진들이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퇴원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퇴원을 시키면 다른 병원으로 보낼지 혹은 격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정부는 의료진이 판단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환자를 퇴원시킬 때는 이 환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곳에 인력은 있는지, 자리는 있는지, 자리가 없다면 혹시 만들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료진이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구에서도 어떤 지침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조정을 해줄 시스템이 없어서 중증 환자들이 병상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한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컨트롤 타워는 그래도 질병관리본부가 있지만 치료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전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도 거의 완료가 됐죠? 네, 증상이 있는지 조사를 99%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중에 해외에 있는 사람, 미성년자를 제외한 19만 5천 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정부는 일단 다른 지역,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신천지 신도들은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위해 마련한 대구의 첫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자리가 다 찼습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한밤중에도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곧 이런 센터가 6곳이 더 운영되지만 병상이 부족한 걸 해결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사이렌을 켠 구급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건물 입구에서 의료진을 기다립니다. 국내 1호 생활치료센터인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 도착한 환자들입니다. 환자가 내리면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치료 물품을 옮깁니다. 1인당 1실로 배정된 방마다 하나둘씩 불이 켜집니다. 어제까지 모두 138명의 환자가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나머지 22명도 오늘 중으로 입소를 마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경북 경주 농협교육원과 영덕 삼성인력개발원에 이어 생활치료센터 3곳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까지 경증 환자 1,189명을 나눠서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또 환자 수가 많은 만큼 119 구급차 대신 대형 버스를 이용해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경주 농협교육원 235명이, 내일은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210명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만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2,195명에 달해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국공립과 민간시설을 추가 확보해 수용 인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지난주에도 의사와 간호사, 이송요원까지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원 안에서 어디를 다녔는지 병원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동료 의료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의료진은 파리 목숨이냐 쉬쉬하지 말라. 대구 가톨릭대병원의 한 병동 출입문에 항의문이 붙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지난주 써붙였습니다. 병원 안에서 의료진 감염이 이어지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밀접촉자를 분류하고 환자를 가장 우선으로 어쨌든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나온 환자를 어떻게 격리하고 이런 조치들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지난달 20일엔 호흡기 내과 병동 간호사가 이틀 뒤 같은 병동의 전공의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3일엔 투석실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투석 환자 3명이 뒤이어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엔 내시경실 간호사와 전공의, 이송요원 등 의료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동에서 감염된 환자까지 합하면 병원 안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의 동선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진이 뜨고 난 뒤에도 며칠이 지나야지 직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결국은 그 사이에 이제 아름아름으로 소문으로만 그 병동에 누가 확진이 됐다 그러. 즉시 접촉자를 추적하는 다른 병원들과는 대응이 다릅니다. 내부 항의가 거센 와중에 병원 측은 100여 명 규모의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피하자는 보건당국의 권고와도 어긋납니다. 지난주 확진자 중엔 신천지 교인이 있다고 동료들은 말하지만 병원 측은 이 역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대구에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 병상이 없다 보니 이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환자도 생기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오늘 내놓은 코로나19 확진자는 80명입니다. 같은 시간 질병관리본부는 9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는 확진자의 주소 기준이고 질본은 검사 소재지 기준입니다. 차이나는 10명 중 5명은 대구, 2명은 경북 주민입니다. 부산으로 와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른바 원정검사 확진자들입니다. 일부는 검사 지역에서 입원 치료까지 요청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고령이라서 대구에 가서 즉각 입원이 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구 경북을 벗어나는 의심 환자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한 40-50명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는 한두 명꼴이랍니다. 진단을 서두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감염이 늘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구 출신의 부산 77번 확진자는 부산 해운대 식당을 들렸고 대구에서 전주로 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6번 환자는 호텔 등을 이용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고 어느 누가 와가 그래 갔는지는 모르고 하기는 더 불안하고. 원정 검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마음 관리가 더 꼼꼼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새내기 간호장교들이 의료진이 부족한 대구로 향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따르겠다며 임관식을 마치자마자 국군 대구병원으로 갔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생도들은 오늘 4년간의 전문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부름에 답할 준비가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의 임무 자체가 이렇게 준 전시 상황에 간호장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므로 저는 씩씩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대구입니다. 빨간색 십자가가 새겨진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씩씩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힘겨운 싸움이 될 테지만 동기들과 함께 감염병과 싸우겠다 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의지해가면서 잘 해보자고 동기들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왔습니다. 국가의 딸이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말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국가의 딸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에는 항상 대기해야 하고 따라야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75명의 신임 장교들은 내일부터 국군 대구병원에 투입돼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선 생명샘 교회와 관련한 환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11살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희령 기자, 이번 감염도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교인인 확진자 A씨를 통해서 다른 5명도 감염이 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림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9일 A씨가 회사에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온 외부인이 신천지 신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강사에게서 A씨가 전염이 됐고요. 다른 5명이 다시 옮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6명은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겁니까? 네, 지난 23일 초등부 예배에 6명 모두 참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오전 11시 예배였습니다. 6명 중 1명은 초등부 담당하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4명은 교회 교사였고요. 그리고 제일 어린 확진자가 11살 초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원시에 살거나 가까운 화성시, 오산시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담임 목사에게 당시 상황을 조금 물어봤는데요. 이들이 간식을 함께 나눠 먹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초등학생도 있는데 환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네, 수원시와 교회 모두 환자들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침 등의 가벼운 증상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남의료원, 안성의료원에 이송됐거나 격리병동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그럼 지금 교회는 폐쇄가 된 상태입니까? 네, 교회는 폐쇄가 됐습니다. 문도 닫혀 있고 건물은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는 건물 주변도 소독을 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명의로 사과문도 붙였는데요. 우선 생명샘교회가 지역사회에 큰 두려움 그리고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교회가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이며 신천지와 무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건강한 교회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였습니다. 기침을 하고 신천지와 관련된 시설에도 다녀왔지만 검사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낸 명단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18일까지 3개월 동안 지인 소개로 인문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때도 심리 상담을 하러 갔고요. 커피값도 안 내고 그냥 앉아서 배우면 된다고 거기서 괜찮다고 그래서 갔어요. 함께 교육받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간 교육받은 곳이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침 등 증상이 있어 시청과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검사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교육생 명단에는 없어요. 일단 보건소에서는 지금 명단이 없는 상황에서 진료는 못 해드리고요. 검사는 못하고. 도청에도 전화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를 이렇게 못 받는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시에다 전화를 하니까 도에다 전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또 도에다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보건소는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에 있는 신도나 교육생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A씨가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경북 상주의 보건소에선 의심 증상을 보인 직원의 검사를 상사가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시 보건소 직원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6일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였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보건소에 진단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체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 간부 B씨가 막은 겁니다.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의 검체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의심 증세를 보인 또 다른 보건소 직원도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 가족들이 항의했고 같은 날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내에선 간부 B씨가 업무 마비를 우려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주시청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간부 B씨가 검체 폐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인을 방해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코로나 3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도 벌금에 그쳤는데 이제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최근 감염이 확인된 김천 소년교도소의 재소자 3명은 지난 1월부터 한방에서 지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외출도 하지 않아서 교정당국이 감염된 이유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교도소 재소자 3명은 1월 21일 사인실에 함께 수감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엔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29일과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천시 보건소가 공개한 이들의 동선엔 외부 이동 경로 없음이란 공지만 올라온 상태입니다.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겁니다. 교도소와 방역당국은 이들 중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외부인과 접촉한 유일한 인물은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재소자 A씨입니다. 수감 직후인 1월 29일 김천지청에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7일 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주인 잠복기를 고려하면 두 차례의 만남과 감염의 연관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김천교도소의 밀접 접촉자들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를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소 측은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교도관 2명의 결과를 본 뒤 교도소 전체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손세정제와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없앤다거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물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99% 그거는 확신에 믿지는 않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매하고 싶죠.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면역력을 강조하거나 세균을 막는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 대부분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공기청정 기술이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세균과 유해물질 99.9%를 제거한다고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제목에 코로나19 문구를 넣은 손세정제 판매 업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 처방약을 개발했다는 광고도 내놨습니다. 한 정수기 업체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판다면서 면역력 키워주는 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정수기 물이 그 해결책이라는 걸 확신을 하는 거죠. 비타민C,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도 코로나19 문구를 달았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특정해서 기능성이 인정된 그러한 제품은 전혀 없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서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여기에 동참해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함께 꺾어보자고 말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지영 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안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까지 못했던 아이랑 좀 놀아주고 그다음에 독서도 하고 그냥 운동도 집에 자전거를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 집에서 이렇게 타고 있어요. 집안에 비상식품도 구비해뒀습니다. 라면을 좀 이렇게 비축해놨거든요. 라면하고 이제 아무래도 면역력을 높여야 되니까 좀 식품도 조금 구매를 해두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물. 주부 김인성 씨 역시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당구 게임 이런 거랑 아이들이랑 하는 게 그리고 퍼즐. 이들은 집안에서의 생활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좀 빨리 그 코로나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 같이 집에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오려고. 이들처럼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달시킨 식자재, 직접 만든 요리, 취미로 그린 그림, 집안에서 읽은 책 등 게시물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게 좀 빨리 끝나려면은 진짜 한번 시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세게 1주, 2주든 최대한.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주를 코로나 증가세를 꺾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요즘 다들 마스크 구하려고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썼다면 다시 써도 된다고도 했는데요.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스크가 모자라서 일단 지침을 완화한 건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매체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우리 정부가 오늘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인 CDC에서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의 예방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보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만진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식약처는 면 마스크도 도움이 된다며 보건용 마스크는 이럴 때 쓰라고 했습니다. 의심 환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에 갈 때 건강에 취약한 계층이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등입니다. 이번에 면 마스크 사용을 이번에 포함한 거는 이거를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비말의 그런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썼을 땐 같은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의 재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용 지침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진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좀 달라 보인다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보다 전파력이 높다. 또 20대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에 중증 환자는 적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에는 신천지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중국 우한시입니다. 한 사람의 전파력, 즉 재생산 지수는 2명에서 2.5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파력이 훨씬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잠정적인 분석이지만 대구에선 7명에서 10명으로까지 추정됩니다. 긴밀한 접촉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또 오랜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은 확진 연령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에선 50대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20대 확진자 수가 다른 연령대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20, 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연령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호흡 곤란을 겪는 중증이거나 더 심각한 위중 환자는 41명입니다. 중국에선 중증 환자가 전체의 13.8%, 위중 환자는 6.1%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증 환자의 수는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